어느 비 오는 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 사는 대학생 민주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의 늦은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민주는 짙은 먹구름 사이로 간간히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자 민주는 몸을 움츠리며 우산을 더 단단히 붙들었다. 민주는 곧잘 걷던 중 구석진 곳에서 오래된 골목길을 발견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낙고기이한 느낌에 압도되었지만 비를 피하기 위해 더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디뎠다. 골목은 생각보다 길었고 길을 따라가던 민주는 낡은 집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집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듯 보였으며 창문은 대부분 박살나고 온통 먼지투성이었다. 민주는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느껴지는 정적의 오싹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다. 바로 그때 민준의 시야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다. 골목 끝자락에는 오래된 공중전화 박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는 거의 사라진 공중전화 박스가 이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끼던 찰나 민주는 박스 안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박스 안에서는 낡은 전화기가 덜렁거리고 있었고 빛은 고장난 조명등에서 간신히 깜빡이는 중이었다. 그 순간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났고 휴대폰이 없는 상태에서 공중전화가 울리는 상황의 이상함을 느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러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전화기 너머로 이상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낮고 축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돌아가라. 돌아서라. 갑작스러운 경고에 소름이 돋은 민주는 곧장 수화기를 내려놓고 뒤돌아섰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전화기의 윙윙거림 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되돌아 나가려고 했으나 신발이 갑자기 땅에 붙는 듯한 느낌과 함께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민주는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언제부터인지 골목 전체가 짙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는 몸부림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 손길은 차갑고도 부드러웠지만 민준을 더욱 당황케 했다.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으나 그럴수록 공포는 더욱 짙어졌고 그의 주위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점차 그를 집어삼켰다. 그 목소리는 마치 골목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순간 민준의 눈앞으로 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오래된 흰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그의 발목까지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은 깊고 어두운 심연 같았으며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올 때마다 그의 주위의 공간이 좁혀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념들이 교차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지? 이 상황이 단순한 꿈일지는 않겠지? 그러다 그 여인이 그의 앞에 멈추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너는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민주는 이 상황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는 용기를 내어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절박한 기도와도 같이 간절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그 순간 민준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차렸다. 그는 마치 해방된 듯한 느낌으로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뒤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간신히 골목을 빠져나온 민주는 가까운 도로가에 이르러서야 멈춰섰다. 그는 헐떡이며 잘못 들어선 길을 원망했지만 무사히 탈출했다는 안도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점차 그의 주위는 다시금 빗소리와 사람들이 움직임으로 가득 찬 현실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그 골목은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다. 민주는 그날 밤의 경험이 꿈과 현실 그 어느 쪽에도 안전하지 않음을 느끼면서도 두 번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골목 이야기는 주변 친구들 사이에 무서운 전설처럼 전해졌고 민주는 그 후로도 한동안 그 여인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는 절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고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간다. 그 골목이 어떤 과거를 감추고 있는지, 그 여인은 누구인지,
그 어느 것도 알 수 없었지만 여전히 그것은 민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그를 때때로 속삭이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오래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우리 학교는 역사가 깊고 여러 가지 기괴한 소문이 많았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4층 화장실의 귀신 이야기였다. 학교 본관 건물의 4층에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어떤 학생들은 밤이 되면 그 화장실에서 여학생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몇몇 교감 선생님의 오피스에서도 그 이야기의 진위를 문제 삼지 않을 정도였다. 내 친구 정민은 그다지 겁이 없는 성격이라 일부러 밤늦게 남아서 학교의 그 4층 화장실을 가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는 하나의 도전처럼 여겨졌고 몇몇 친구들은 그의 용기를 높이 사며 너도 나도 따라 나서겠다고 했다. 결국 그날 우리 5명은 늦은 시간까지 교실에 남아 있었고 건물은 거의 텅 빈 상태가 되었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자 우리는 교실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본관 건물의 4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불이 꺼져 있어 손전등을 켜야만 했다. 그곳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고 우리가 걷는 발자국 소리가 공간에 크게 울렸다. 마침내 그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정민이 먼저 문을 열었다. 헌데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봐. 정민이 속삭였고 우리는 그를 따랐다. 화장실은 더없이 평범했지만 이상하게도 오싹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갑자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칸의 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아무도 그 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분명했는데도 마치 누군가가 그 닫힌 문을 열어젖힌 것처럼 보였다. 정민은 겁없이 그 칸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는 안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그곳에는 공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른 자리를 피하자고 수군거리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화장실 전체가 점점 차가워지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정민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그를 따라 함께 달렸다. 복도를 미친 듯이 달리다가 결국 밖으로 나왔을 때 정민은 헐떡이며 말했다. 칸 안에 무언가 있었어. 검은 형체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 후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는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고 특히 정민은 더욱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고 전해졌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의 전설은 더욱 많은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이제는 그 화장실에 칸마다 불이 들어오도록 바뀌었고 그곳을 찾아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다만 가끔씩 밤중에 복도 끝에서 습기 찬 발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이 여전히 학교를 떠돌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으로 끝났지만 나와 친구들에게 그날의 경험은 정말로 실제였다. 귀신이 있는 학교의 전설은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어 호기심 많은 학생들을 공포의 도전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경험이나 상상력을 자극하여 공포를 유발하곤 하죠. 여기서는 여러분을 위한 오싹한 공포썰을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대학생인 지수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 보니 캠퍼스의 마지막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지수는 기숙사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죠. 지수의 학교는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기숙사로 가는 길은 숲길을 따라 약 3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길은 낮에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이지만 밤에는 어두워서 좀처럼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외딴 길이었습니다. 지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빠르게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은 점점 더 어둡고 깊숙이 들어갔고 지수는 서서히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아닌 숲에서 나는 소리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먼 곳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신음소리 같은 것들 말이죠. 지수는 계속 걷다가 자신에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 무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안해진 지수는
걸음을 더 빨리 옮겼고 이어폰 볼륨을 좀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수가 걷고 있는 길가에 무언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히 보였고 그것은 한 여자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길게 풀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듯 발이 멈춰섰고 눈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조용히 걸음을 옮겨 그 여인을 지나칠 뿐이었죠. 여인의 곁을 지나치던 순간 지수는 이어폰에 흐르던 음악 소리에서 다른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분명 속삭임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수, 지수. 지수는 공포에 질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선은 숲을 너머로 향했고 그곳에는 움직이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 환영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보고 더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동안 통화를 하며 두려움을 잊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수의 꿈속에는 그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은 지수를 향해 다가왔고 점점 가까워지자 머리카락을 젖혀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것은 지수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이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그 모습에 지수는 소리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지만 지수는 기이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속삭임, 거울 속에서 느껴지는 이질감, 그리고 길을 걸을 때마다 뒤를 쫓아오는 발소리. 지수는 점점 더 미쳐갔고 결국 캠퍼스 주변에서는 그녀가 신경 쇠약을 겪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그녀는 다시 그 숲길로 들어섰고 그 후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대학교 전설로 남아 심심찮게 후배 학생들 사이에서 지수의 숲으로 불리며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